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뭐 다소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운데요. 여러분들 요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몰카. 지금 굉장히 몰카 시대입니다. 몰카 시대. 여러분들 몰카 아시죠? 몰카. 몰래카메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몰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남자분들이 피해자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주 기자님, 그 요즘에 몰카에 대한 이슈나 기사거리 뭐 워낙 많죠, 사실. 저 많죠. 몰카는 말 그대로 카메라 성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은밀하게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아지고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2012년 2,400여 건에 불과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 7,600여 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걸 보면은 이 몰카로 인해서 생기는 최근의 문제들이 너무 많고, 뭐 우스갯소리로 몰카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렇군요.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몰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 몰래 내 모습을 찍는 게 몰카니까요. 그런데 제가 몰카 종류를 조사해 보니까 저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차키형 캠코더가 있고요. 또 안경에도 있고요. 또 단추에도 있고요. 모자에도 이렇게 캠코더가 있더라고요. 이 몰카가 그냥 뭐 우리 이러고 있는 거를 우리 몰래 모르게 누군가 찍었다. 뭐 그건 초상권 침해 이슈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달이 뭐 뭔가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의 사진을 찍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촬영했다던가 그러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많죠. 요즘 몰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몰카에 대한 범죄도 많이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이 강남 지하철역에서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됐어요. 현장에서 적발됐고, 이 사람이 진짜 법관으로서는 품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민망한 수준의 짧은 치마를 입고 뭐 케이크 진열대에 서 있는 여성을 뒤에서 몰래 촬영한다든가, 또 아니면 심지어는 치마 속 밑까지도 촬영을 한 게 단속에 걸렸는데, 상반되는 판결이 최근에 또 두 건이 크게 나온 게,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이제 장소와 관련된 판결이 두 건이 나왔는데, 하나는 술집 화장실 등에서 술집 화장실 밑으로 여성의 볼일 보는 모습을 촬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걸렸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몰래 촬영한 이 몰래카메라, 제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성폭력 특례법에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왜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여기 술집, 이 호프집의 화장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공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례법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판결을 내서 좀 황당해했던 사건이 있고, 이상하네요. 반대로 네. 대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부분은 이 사람은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앞전 판례와 비교해 보면 여기는 대학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뭐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해당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가중처벌을 받았고, 더 재밌는 건 이제 작년에 떠들썩했었던 거, 여기 뭐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워터파크 몰카 찍었던 거 있었죠. 네,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뉴스에서 뭐 예, 대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에서 나왔었죠. 보도에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애초에 그 찍었던 분이 누군지 찾아봤더니 여성분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 찍었던 여성분보다 그거를 지시하고 유포하려고 했던 당시 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남성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히려 뭐 판결로서는 징역을 더 4년 6월로 훨씬 더 징역을 세게 받게 되셨고, 오히려 찍었던 그 여성분은 뭐 징역 3년 6월로 조금 앞선 남성보다는 좀 적게 받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판례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 몰카 같은 거에 대한 뭐 형량이나 처벌 수준이 이런 거는 그냥 판사 마음대로 제각각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몰카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죠. 거의 100%라고 봐야죠. 거의죠. 그러면 저 남성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시청자 계시는데, 방금 주 기자님이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14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카메라 등 촬영 이용죄라고 나와 있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기계 등을 이용해서, 몰카 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촬영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대여하게 되면
네네. 가중처벌이죠. 가중처벌 이런 사람들은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 바로 이게 네. 이 특례법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몰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대책을 어느 정도 논의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폭력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는 맞지만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증가세는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어떤 취향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적인 취향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뭐 찍고 놀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성적 취향이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취향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알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그런 피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님 뭐 대책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상당히 어렵죠.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몰카를 촬영하냐 하지 않냐. 그러니까 촬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유포 말고 촬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개인마다 이건 도덕적 관념에 따라 다른 거라 뭐 남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고 싶은 욕구가 뭐 모든 사람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찍는 사람이 또 자기만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서 찍는다면 과연 이것까지도 뭐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유포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이죠. 근데 저희 계속 이제 촬영하고 그 부분을 유포하고 뭐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또 이거에 대한 처벌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도 계속 몰카 범죄가 네, 계속 실무상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규정 자체는 뭐 3년이야, 뭐 5년이야, 7년이야 막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대부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걸 정말 많이 해서 범죄가 있는데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을 때 그런 때는 이제 가끔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또 다른 게 외국은 그냥 자기가 그런 몰카들을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운만 내려받아서 뭐 실제 예를 들자면 여자 화장실 몰카를 한 90GB 달하는 영상을 수집한 프랑스 남성은 실제 프랑스에서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를 받았대요. 그냥 수집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반대로 찍혔던 피해자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찍혔던 여성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 누드 동영상이 몰래 찍혀가지고 유출됐는데 그 사람이 재판에서 승소를 받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660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는 5,500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강력한 돈 처벌이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예. 아까 채팅장을 보니까 애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에 찍어놓은 것이 뭐 유출이 됐다. 유출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리거나 그 유포시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유출을 직접 한 사람이 일단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고요. 영상을 가지고 있어도 처벌을 받느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거는 유일한 게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그거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나머지 성인물들은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유포했을 때, 뭐 음란물 유포죄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몰카 천국의 우리의 올바른 해법에 대해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몰카 부분은요. 저는 이런 해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T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IT가 발달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퇴치시키는 백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만들어지면 그 몰래카메라로 찍히는 경우에 뭔가 알아챌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IT에는 IT로 맞서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긴 하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게끔.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학도 잘 몰라서 그걸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너 억제하고 네가 임마 그러지 말아야지. 배운 놈이 그래서 되겠어? 라고 하지만 판사도 성추행하고요. 변호사도 성추행하고 검사도 성추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많이 배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을 고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IT는 IT로 해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린다 그러면 이거 쉽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안 걸리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